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미가 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다혜 강사입니다. 2024년 고1 홍대부고 시험 전략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했고요. 자, 그 다음 수학 전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 첫 번째로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등수학 학습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제일 관심 있게 들으실 부분일 것 같은데, 작년에 홍대부고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경향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그 후에 2024년 홍대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 점수,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제 강좌에 대해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량에 조금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이제 4개 단원을 한 시험에서 봤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6개 단원을 시험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학 깊이의 변화인데요. 개념의 양을 중학교 때 60%라고 생각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개념의 양이 조금 늘어나서 80 정도의 개념의 양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에 두 가지를 통해서 수학 공부량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범위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량이 중학교 수학이랑 비교해서 고등학교 때는 조금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이용해서 성적이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평균이 70에서 80점 정도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평균이 60점 정도로 조금 평균이 낮게 측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상대평가로 수학 평균이 적용되다 보니 1등급은 4%, 2등급은 7%, 3등급은 12%까지 이제 그 등급을 학생들이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학년별 교과 학습 체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1학기 때는 고등수학 4항, 2학기 때는 고등수학 하를 내신으로 시험 보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마찬가지로 1학기 때 수학 1, 2학기 때 수학 2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2학년 때 모든 그 고등학교에서는 확률과 통계랑 기하, 실용 수학을 이제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이제 자연 계열은 미적분, 그 다음에 인문 계열은 수원 수투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근데 홍대부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1학기 때는 1년 동안 기하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이제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배운 것들을 통해 수능에서는 수학 1이랑 수학 2를 공통 과목으로 시험 보고, 선택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을 택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수학 학습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무엇이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이랑 달리 조금 더 연속성이 존재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앞에 단원을 놓치면 앞에 단원에 대한 학습법이 조금 안 돼 있으면 다음 단원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적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시에 대한 장벽을 갖게 되기 때문에 꾸준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학습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3 같은 경우는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기본 연산 능력을 만들어주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고, 수학 상에서는 이차함수, 수학 하에서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단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1에서는 수열 단원이랑 여러 단원들이 접목돼 가지고 시험 문제에 많이 심화 문행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부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2 같은 경우는 3, 4차 함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런 과정들을 묻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학습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들 자체가 그대로 뭔가 개념이 이제 함수만 조금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수학 2를 조금 잘 해둬야 미적분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수학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내신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없지 않아 덜어 있는데요. 사실 내신만을 위해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은 기본 문항에 대한 것들은 많이 맞지만 조금 어려운 문항에 있어서는 이제 점수로 연결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을 넘어서 모의고사 고난도 문항을 맞출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데, 내신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 기출 문항 분석을 통해 21번, 29번, 21번, 22, 29, 30번 문항을 맞출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고3이 사실 돼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1학년, 2학년 때부터 1등급 결정하는 문항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에 대한 공부법이 필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학교 수학이랑 달리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한 문항 속에 개념이 여러 개의 개념이 들어있고 여러 개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의 합답형 문항이라든지 두 가지의 개념들을 조금 잘 연결시키는 내신과 수능에서 배점 높은 출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문항에 대한 연습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기본 개념부터 이제 실전 대비 훈련을 할 수 있는 문제풀이를 꼼꼼히 하기 위한 궁극적 향상 원리가 조금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개념학습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대표 유형 파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가원 문항을 비롯하여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그 공부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2학년, 3학년 수학에서 반드시 기본이 되는 것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에요. 그래서 다항식, 인수분해,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 계산이 많아지는 추세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당연히 다양한 문제풀이를 익혀서 수식이랑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의 그 방법을 찾는 연습이 평상시에 진행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홍대부고 수학 내신의 전체적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면, 홍대부고 내신 난이도는 중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식은 18문항, 서술형 문항은 3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객관식 2문항 정도가 이제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2문항을 통해서 이제 1등급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항 정도 틀리면 전교권 안에 등수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시중 문제집의 B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서답형 문항에 대한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학교랑 달리 서술형 문항의 풀이 과정을 꼼꼼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풀이 과정에서 점수가 깎이지 않도록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홍대부고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내신 경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시험 범위는 다른 학교랑 달리 조금 많았어요. 다항식 연산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였고, 객관식 18문항 80점, 주관식은 서술형 문항 3문항이 20점 만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별로 분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본 문항은 12문항, 그 다음 시중 교재 유사 문항은 9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펜이랑 그 다음 올림포스에서 유사 변형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컷은 90점대 초반이었고 2차 함수 단원에서 심화 문항이 객관식에서 한 문항, 주관식에서도 한 문항이 출제가 되어 출제에 대한 시험에 대한 배점이 좀 높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대국어 같은 경우 작년에 4월 27일 날 수학시험이 출제가 되었고요. 시험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앞에 문항수는 설명드렸으니까 난이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하문항이 조금 12문항, 그 다음에 중문항이 7문항, 중상에서 상에 해당하는 문항이 2문항 출제돼서 21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보시면 다항식이랑 방정식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나머지 정리랑 관련한 문항과 여러 가지 방정식, 그 다음 2차 함수 단원에서 사실 조금 심도 있는 문항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랑 2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듯 알 수 있겠지만 조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작년에 출제된 중요 문항 분석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왼쪽 부분에 실려있는 문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홍대부고에서 작년에 출제된 문항이에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는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에센셜 수학상을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적중한 문제들을 한번 실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15번 문항은 배점은 4.7점으로 복소수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고 복소수의 제곱이 양의 실수 또는 음의 실수가 될 실수부와 허수부의 조건을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난이도 중 정도에 해당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13번 문항 같은 경우도 이제 에센셜 수학상 514번에서 이제 똑같은 유사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13번 문항은 고차 방정식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고 고차 방정식의 한 헉은 오메가에 대한 합답형 문항이 난이도 중 정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1번 같은 경우는 나머지 정리 단원에 대해서 정확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수식의 검산식을 완벽하게 쓸 수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나머지가 이제 주어진 다항식 조건과 동일해요. 그래서 92번에 제가 이제 실어놨는데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해서 이 부분은 24년도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해서 수식을 검토하는 과정이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단원에서 좀 어려운 문제로 배점이 7점으로 배점 높게 출제가 됐는데 2차 함수의 1차식 개수가 미지수가 되기 때문에 그 미지수의 범위를 이용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상 정도에 해당하고 등급을 실제로 1등급을 가르는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홍대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면 홍대부고는 교과서, 프린트물, 그 다음 올림포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꼼꼼한 기출에 대한 빈틈없는 학습이 필요하고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검산식 작성 문항 2차 함수의 출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단원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학습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서술형 문항에 대한 풀이 과정 속에 핵심 내용을 적어서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점수를 깎이지 않고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21문항을 50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내신 대비 기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배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꼼꼼한 오답 정리를 통해 실제 시험에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공부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제 수업에 대한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내신이 조금 많이 향상이 돼서
1등급을 맞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정규권에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신이 개성이 좀 내신이 많이 어려운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전교 2등, 전교 3등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대부고 같은 경우 작년에 60점부터 시작했는데 현재는 전교 2등까지 하는 그 2학년 학생들도 대다수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방향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조금 반드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양한 종류의 조금 난이도를 고려해서 자료를 좀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반드시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를 통해서 내신 적중률을 90% 지금 시키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학생들이 최종 직특할 때 모의고사 3회분을 아래 자료와 같이 제출해서 실제로 시험에 대해서 반드시 실수하지 않고 맞출 수 있는 문항들을 꼼꼼하게 맞출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물론 홍대부고 내신이 조금 쉽지만 나중에 모의고사를 생각했을 때도 그 아래쪽에 실려있는 고쟁이, 최강 TOT, 블랙라벨을 통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개념을 조금 잘 많이 익히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손글씨로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손글씨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꼼꼼한 숙제 관리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자료를 보시면 저는 이제 수업 끝나기 전에 20분 정도 남겨두고 매주 1, 1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알고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신경 쓰고 있고 오답 정리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매주 클리닉을 학생과 의논해서 지금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도 이제 동영상 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물까지도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잘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 소개는 저는 고1 수학 A 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교재로는 에센셜 수학상 2024 버전을 지금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를 통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이랑 4월달에는 내신 필수 유형, 최다 빈출, 서술형 유형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학교 기출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모의 기출이라든지 새로운 스타일에도 완전히 조금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 클리닉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맞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 학습 관리로는 매 수업에 대한 현장 강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을 준비할 때 OMR 카드도 실수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OMR 카드 작성하는 것까지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 홍대부고 내신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